여러분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팔복의 유명한 말씀도 있고 구약에서 오늘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을 얻은 자가 복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계시형이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도 지혜로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간인지라 죄 때문에 많이 어두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간 사람들의 지혜를 또 배우는 것이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조영균 목사님을 모시고 특강을 한번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책도 읽으면서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영균 목사님 양력 소개가 잠깐 나오죠. 하브루타 작은 도서관도 운영하시고 블레싱 자기경 연구소 대표이시면서 3P 마스터 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거의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과정인데, 직접 이걸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지금 다양한 모임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사모님도 하브루타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을 우연히 25년 만에 만났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제가 신대원 들어가서 우리 선배님이신데 그 이후로 졸업방학으로서 한 번도 못 뵀다가 이번 노예연합회 체육대회 때 우연히 25년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참 길을 열으셨다 생각하고요. 우리 주영규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제일교회 정인균 목사입니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PPT를 갖다가 보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좀 실습 특강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지금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체킹이 잘 안 되네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능한 대로 이렇게 한번 특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브루타 스피드 키워드 독서법이라 해서요, 약 지금 한 4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브루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브루타 연구를 갖다 하면서 또 순천 시립도서관에서 또 1년간 또 교육을 받고 또 4개 기관에서 또 교육받고 하면서 하브루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감사하게 2020년 교회에 또 옆에 이제 그 작은 공간이 나와서 하브루타 작은 도서관을 개관을 갖다가 했습니다. 근데 2020년이 어떤 일이 있었죠? 코로나가 있어서 개관을 해놓고 이제 개관식도 못하고 오픈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한번 그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좀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온라인 안에서 독서 모임을 하게 되었었고요. 독서 모임을 하다가 하브루타 스피드 키워드 독서법이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하브루타 독서법이었는데 아까 이제 이제 소개한 대로 3P 마스터 코치를 이제 공부하다가 본격적 독서법을 공부했는데 그 가운데서 손가락 읽기라는 그 독서법을 갖다가 스킬을 갖다가 잠깐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번쩍 스키는 느낌이 이거면 됐다라는 느낌이 딱 왔어요. 제가 20대부터 시작해서 속도법을 갖다가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3군데 정도에서 속도법을 갖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속도법은 매일 30분씩 한 3개월 정도 연습을 해야만 좀 속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개척하면서도 이렇게 또 공부방을 갖다 좀 열어보고 속도법을 갖다가 또 호텔 가서 또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도저히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본격적 독서법을 이렇게 세미나를 듣다가 스치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지면서 이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2시간 반 정도의 그 책 한 권을 보통 읽었었는데요. 이제 책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2시간 만에 한 권의 책을 읽고 또 1시간 반 만에 한 권의 책을 읽고 또 1시간 만에 책을 한 권을 읽고 또 57분 만에 47분 만에 이렇게 점점점 한 200페이지에서 한 250페이지 가량의 책들을 갖다가 한 1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좀 주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성경 같은 경우에는 한 4배속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책에 뭐 성경은 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정독으로 있게 되면 보통 60시간 정도 있게 되지는데 제가 한 20시간 만에 이렇게 또 정속독으로 이렇게 또 이제 신대원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또 성경을 읽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반인들이 모든 책을 갖다 일반 책들을 갖다가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셔서 오늘 한번 이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키독으로 1시간에 한 권 책 읽기라는 부분을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온라인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2020년에 이제 개척을 한 지는 지금 한 9년째 됐는데 그 전에 오케스트라를 갖다가 만들고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로 해서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다가 오케스트라 단원만 해도 이제 교회는 작은데 단원들이 더 많았거든요. 한 6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또 연습하고 1년에 2차례 연주하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다 막혀져 버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갖다가 한쪽 문이 닫히니까 한쪽 문을 열어주시면서 온라인에 들어갔었는데 온라인에 들어가서 조금 좀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했었는데 온라인 안에서는 아예 기독교 기자도 예수 예주도 못 이렇게 꺼내게 하는 그런 부분 이렇게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또 그 카카오톡을 사용하시면서 오픈 채팅방을 혹시 이렇게 또 사용하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온라인 안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활동을 갖다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4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또 이렇게 독서 모임을 그 안에서 또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00권 정도 되는 그 책을 소장하고 있는 하브르타 작은 도서관입니다. 저희 순천에 있는 도서관이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브르타 작은 도서관 관장으로 또 블레싱 장애연구소 또 법인 대표로 세계를 이렇게 담임 목사를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여러 독서를 하면서 많은 컨텐츠를 갖다가 만들어냈습니다. 잠깐 이제 그걸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안에서 한 2,700명 정도 그 오픈방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이렇게 또 분위기 자체가 또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함께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믿지 않은 분들도 또 그 안에서 또 있고요. 자, 여러분 혹시 마음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20년 전, 30년 전에 에모토 마사로라는 사람이 이 책을 우리 한국에 소개를 했습니다. 번역되어 왔었는데 1권, 2권 이렇게 나온 책인데 무리에게 글자를 갖다가 딱 보여주고 무리의 결정 모양을 딱 사진으로 이렇게 딱 찍었던 부분입니다. 자, 보면 여러분들 그 눈을 갖다가 딱 사진을 딱 찍으면 육각형의 그런 수정체가 딱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수지에 있는 물을 딱 떠와서 양쪽 병을 갖다가 담아놨는데 한쪽에는 긍정의 말을 하고 한쪽에는 부정의 말을 갖다 딱 했는데 긍정의 말을 한 병에는 그걸 갖다 응고시켜서 이제 정밀 현명으로 딱 보니까 아주 영롱한 그런 육각형의 그 수정체가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정의 말을 했던 부분들, 막 미워한다는 말, 뭐 거짓말 이렇게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우리 찌그러진 그런 육각형의 그런 또 그 수정체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물이 몇 퍼센트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한 70%가 있다 그러죠.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하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가족들한테 안 좋은 말 한마디 듣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 말이 힘들어갖고는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한다 그러잖아요. 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은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유추해 냈었습니다.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뭘 원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로, 아니면 직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오후에 대비의 어떤 문제로 또한 그 마음속에 답을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면, 그 마음에다가 물어보면 그 답을 갖다가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작은 도서관을 만들면서 저희 큰아들이랑 같이 직접
원목으로 이렇게 집성목으로 해서 책장을 갖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장과 탁자를 갖다 직접 만들어서 직접 이렇게 또 설치를 다 하고, 이게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원가만 들었습니다. 이게 원목 자재가만 들었지 인건비는 안 들었습니다. 만약 인건비가 들었으면 아마 감당을 못했을 건데, 일반 책꽂이 산 가격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를 또 주셔서 이렇게 또 하브르타 작은 도서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브르타 스키도 긍정선언문을 갖다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책을 사랑한다. 나는 사전 독서를 한다. 나는 책을 읽을 때 핵심을 빠르게 파악한다. 나는 책을 매일 15분 읽는다. 나는 책을 읽고 매일 15분 글을 쓴다. 나는 책을 빛의 속도로 읽는다. 나는 몸 복개적으로 적용을 한다. 나는 책을 1시간에 한 권을 읽는다. 나는 스키독으로 1년 100권을 읽는다. 나는 스키독 메신저이다. 여러분은 1년에 책 몇 권 정도 읽습니까? 몇 권 정도 읽나요 혹시? 많이 읽는다는 분도 있는데, 보통 우리 한국 평균이 한 7.5권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2020년 독서 모임을 하기 전에는 거의 이렇게 책을 많이 읽지를 못했습니다. 또 신앙서적을 갖다 좀 읽었지만 일반 자기발서라든지 일반 또 서적들은 읽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안에서 독서 모임을 하면서 한 주에 한 권을 갖다가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쉬는 날이라서 목회자는 쉬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이제 독서 모임을 갖다가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 4년이 되어졌고 일주일에 한 권을 읽으니까 1년에 50권, 벌써 200권의 책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그냥 책을 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월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같이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하브르타 식으로 해서 7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굉장히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저는 1%의 그런 다른 독서 환경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자, 1년에 50권. 자, 책을 갖다가 나는 1년에 50권 책을 읽을 수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10권 이상 읽을 수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보통 1년에 한 2-3권도 읽기가 힘들고 한 10권 이하가 쉽지가 않거든요. 혼자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저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마다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1년에 50권의 그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제 50개월이 됐습니다. 4년 2개월 딱 됐는데요. 그래서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고 이제 벌써 50기 동안 200권의 책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또 책을 갖다가 읽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이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10명이 모여서 독서 모임 하는 사람이 공저를 했습니다. 이렇게 멘토는 1%가 다르다 해갖고는 자기의 생각들을 책 읽었던 걸 갖다가 가지고 주제를 갖다 딱 정하면서 이렇게 또 했습니다. 독서 환경이 열려지고 또 순천 시립도서관에서 또 책을 쓰면 또 이렇게 지원해 준다 해갖고는 매년마다 이렇게 또 지원비를 갖다가 좀 주거든요. 그래서 4년 전에 이렇게 책을 갖다가 또 지원을 받아서 쓰게 된 것이 그냥 하면 못했을 건데 5권의 책을 갖다가 쓰게 됐습니다. 참 쉽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었는데 이제 부닥쳐 보니까 할 수 있었고, 보통 출판비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출판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한 500에서 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비 출판을 갖다가 만약 할 경우에. 근데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50만 원 갖고 지금은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한 번 하는데 이렇게 그 책을 갖다가 이렇게 출판하는데 이제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직접 출판사를 내서 편집을 해서 인쇄만 맡겨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지원받은 금액으로 그대로 이렇게 출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9권의 책을 또 출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또 되어졌습니다. 자, 빌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의 그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동네의 도서관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달에 한 7권 정도의 그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바쁜 가운데서도 이 기업가들은 책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또 성경을 읽고 또 일반 소설책이라든지 일반 자기계발서라든지 수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갖다가 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뭔가 발전을 갖다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는 필수 과목이거든요. 독서는 자기 개발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쓰여져 있고 또 독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 독서를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서를 하면서 세 가지 포인트를 갖다가 깨닫게 됐습니다. 상상력, 메모력, 실행력. 자, 여러분 상상을 잘 하십니까? 자, 어떤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자, 사람들이 상상을 하면 상상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만화책을 갖다가 딱 보면 만화책 안에 공상 만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막 그 안에 뭐 지금은 이제 뭐 흔하지만은 핸드폰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뭐 우주선을 쏘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공상 만화들이 10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나니까 그대로 그 상상한 일들이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들 개개인들이 상상을 하면 그 상상한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의 상상을 하게 된다면 그 믿음대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끊어버리면 더 이상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것을 갖다가 메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하면 기록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메모를 하고, 그리고 메모한 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실행하면 실행한 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상하고 그것을 메모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그대로 이제 많은 일들이 되어졌습니다. 3P 마스터 코치로서 이렇게 또 활동을 하면서 또 이제 바인더를 갖다 쓰게 되면 꿈 리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쓰거든요. 자기의 꿈을 갖다가 이렇게 쓰는데 바인더에다가 그 꿈을 쓰는 대로 기록한 대로 이렇게 보면 그때는 어렵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바인더를 갖다 쓴 지 한 5, 6년 됐는데 보면 기록한 걸 갖다가 그대로 되어졌던 걸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기록한 대로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한 습관이란 어린 새가 날갯짓을 연습하듯 매일 반복해서 마음을 깨인 듯 익숙해진 것이 습관입니다. 독서를 하려면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습관이 쉽지 않죠. 가장 힘든 것이 습관인 것 같아요. 이 습관을 갖다가 되어진다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또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영어 습관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모임 안에는 일반 또 영어를 갖다가 이렇게 회화를 잘하고 싶은 분도 있고 요한복음을 지금 2년 동안 같이 영어로 지금 스피킹을 하면서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영어 공부하면서 자유롭게 또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설교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또 키우기 위해서 그런 매일 또 이렇게 스피킹 모임을 같이 또 챌린지를 하기도 합니다. 습관이 되어지면 되어지거든요. 지금 4년 동안 일반 독서 모임을 갖다가 책을 읽고 하는 독서 모임을 하는데 제가 일주일에 3번 필리핀 스냅이랑 같이 이제 영어 회화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영어로 독서 모임을 만들어 보라고. 영어를 잘 못하는데 선생님이 뭐 격려를 해주면서 만약 영어 독서 모임을 갖다 하면 내가 참석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셔서 그것을 기록을 하고 영어 스피킹 독서 모임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가능할 거라고 이제 지금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정영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메모 습관을 들였거든요. 메모 습관. 자, 이 정영훈 선생님이 강진으로 유배를 당했잖아요. 18년간 유배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메모를 하셨대요. 그런데 18년 동안 메모하면서 책을 썼는데 책을 몇 권 정도 썼을까요? 혹시 자, 맞히신 분?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게 지난번 제가 이렇게 또 이스라엘 또 성지순례 갔다 오는데 책을 드리겠습니다. 몇 권의 책을 갖다 썼을까요? 18년 동안. 예, 찍어도 좋습니다. 들려도 좋아요. 손을 들고. 네, 아무도 대답이 없습니다. 자, 한 분이라도 한번 찍어보세요. 비슷하면 드릴게요. 네. 몇 권이요? 200권. 네. 자, 좀 더, 저 뒤쪽에. 네? 500권?
예, 500권 맞습니다. 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8년 동안 500권을 쓰셨대요.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한양에서 열심히 정치를 하거나 뭐 다른 거 했으면 못 썼을 거예요. 근데 강진으로 유배를 당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냥 앉아서 책 읽고 글 쓰는 것뿐이 못 하는 거예요. 18년 동안 500권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잖아요. 자, 우리도 환경을 만들면 습관이 되어지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습관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실행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실행하는 능력이 없으면서 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실행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습관을 하려면 전략적으로 내가 매일매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5분, 10분만 해도 됩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영어 습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10분 녹음을 하고 하루에 15분 녹음을 하고 책도 한 15분 하고 글 쓰는 것도 하루에 한 30분 글을 쓰게 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습관을 갖다가 들여서 챌린지를 갖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독서하는 그 습관을 가질 때 전문가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습관 중에서 3가지 습관이 있는데 독서 습관, 메모 습관, 또한 운동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3가지 습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만약 책을 갖다가 읽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150권의 책을 읽으면 한 분야의 그 전문가가 될 수 있답니다. 또한 5년 동안 250권의 책을 읽으면 손꼽히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7년 동안 350권을 읽으면 세계적인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읽고 전문가가 한번 돼보십시오. 저도 처음에는 코로나 전에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만 했지 뭐 책을 읽고 책을 쓴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책을 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 모아서 책을 갖다가 딱 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갖다 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갖다가 글을 쓸 수 있으면 되어집니다. 자, 책을 한 50권 정도만 읽으면 책을 갖다가 쓸 수 있는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특별한 사람만 작가가 될 수 있는데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책을 쓸 수 있고 뭐 쉽게 이렇게 또 작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어졌습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1000명 작가 이렇게 하면서 그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네스북을 갖다가 이제 올리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세계 기네스북 못 올리고 국내 기네스북만 1000권을 갖다가 올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관해상적 독서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본계적의 원조인데 여러분들 이랜드 아시죠? 이랜드 그 계열 회사에서 보면 우리 박 회장님이 아주 신입 사원들부터 해갖고는 시작해서 사원들을 갖다가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근무 시간 외에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해야 되고 또 영어를 해야 되고 승진 시험에서 굉장히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본계적을 갖다가 이랜드에서 이제 많이 했었는데요. 그걸 배우고 나오신 분이 이제 3P 마스터, 3P 이제 자기 연구소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했었고요. 강규영 대표가. 자, 이 본계적의 원서를 보면 성경 중에서 관해상적 질문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상관 질문, 적용 질문을 통해서 이제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본 것과 깨달은 것을 현장에 적용하라. 우리는 책을 읽을 때 그대로 내가 이제 보는 거예요. 보는 만큼 내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 자, 보는 만큼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 보는 입장이 다 달라요. 이렇게 먼저는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해서 깨달아야 되고요. 또 그걸 잘 적용을 하게 되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본 것은 저자의 핵심 생각을 그대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깨닫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적용은 배운 내용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계적 하브르타 스피드 키워드 독서법은 본계적 독서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속도법을 갖다가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고 깨닫고 적용을 갖다가 하는데, 아주 핵심을 파악하면서 이제 손가락 읽기를 통해서 본계적을 통해서 하면서 한 시간에 한 권 읽고 이제 메모하고 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 본 것을 깨닫고 적용하라. 그래서 책 속 본계적, 토론 본계적, 정리 본계적, 이렇게 한 권의 책을 읽고 이제 그것을 토론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책 읽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질문해 보니까 1년에 이렇게 10권 이상 읽는 분이 몇 분이 안 됐습니다. 자, 근데 저희 독서 모임 오면 기본이 50권입니다. 매주마다 책을 읽어 나오면 1년에 몇 권 읽습니까? 50권이에요. 그리고 책을 못 읽고 오면 서머리한 이제 요약본을 갖다가 받고 그걸 가지고 또 토론하는데 참여하더라도 그 책 내용을 갖다 전체를 갖다가 다 알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책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전 독서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혹시 사전 독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독서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는 미리 찾아봐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이제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되어져 있는가, 또 이 책이 어떤 부분이 키워드인지 그런 부분들을 알고 나간다면 이제 이 책이 쉬워질 수 있는데, 그냥 이런 두꺼운 책 딱 하나 딱 들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읽으라면 어떻게 해요? 저희 독서 모임에 이제 그 스키독 특강에 들어왔는데 책 한 권 읽는데 20시간 읽는다는 거예요. 20시간. 20시간. 그걸 하면 그 하루에 1시간씩 하면 20일 걸리지만은 일주일에 한 뭐 조금 읽는다면 거의 한 2달, 3달, 6개월 한 권 읽을까 말까잖아요. 근데 그분이 딱 찾아와서 이제 스키독 특강을 통해서 2시간 딱 특강을 듣고 2시간 만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속도를 갖다 딱 가졌습니다. 10배가 된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2시간 특강하는데 1.5배속에서 4배속이 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제 그 독서 모임 연회원들이 이렇게 또 독서 모임 참여하는 사람들을 갖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또 처음에 이제 특강을 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 2번 정도 들으면 이해가 쉬워지고 더 속도가 빨라지고 더 발전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전 독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 독서가 뭐냐면, 자, 책의 핵심을 간파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자, 뭐가 있을까요? 자, 앞쪽에 앞표지, 뒷표지, 또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 자, 양쪽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목차가 있고요. 프롤로그, 뒤쪽에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이것만 읽으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갖다가 알게 되어집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전에 이제 앞표지, 뒷표지, 또한 날개, 목차, 프롤로그, 에필로그를 갖다가 딱 읽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딱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런 거 있구나라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요.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전 목표를 딱 정해야 됩니다. 독서를 위해서 사전 목표를 어떻게? 그것은 이 책의 예상 키워드가 무엇인지 보면 쭉 이제 목차와 또 이게 핵심 3가지를 갖다 보면 키워드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키워드를 3개만 뽑습니다. 중요 키워드를 3개만 뽑아서 딱 책의 제일로 앞쪽에다가 딱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합니다. 책 한 권 읽을 때 성경을 갖다 읽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를 읽든지 뭐 잠언을 읽든지 책 단권씩 딱 하면서 목표를 적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책을 쓰면서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뭘 얻겠다, 마음의 위안을 얻겠다, 아니면 뭐 또 이게 책 쓰는 법을 알고 싶다, 아니면 또 재테크 하는 법을 알고 싶다, 뭐 다양한 방법의 그런 책에 있어서 많은 걸 갖다가 얻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제 3번째는 하브루타 질문을 갖다가 던집니다. 자, 질문을 던짐을 통해서 이 책에 질문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질문이 이 뇌에 딱 박혀서 뇌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는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답을 찾습니다. 이제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답을 찾아요. 그래서 책을 쭉 이제 읽어 나가는데 처음에는 이게 손가락에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밑줄 긋고 별표 치고 다 하는데 내용이 쉬운 것들은 잘 아는데 내용이 어려운 것은 간혹 가다가 보면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그런데 뇌는 그걸 갖다 이미 다 입력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다 읽고 난 다음에 딱 이제 물음표를 쳐갖고는 나는 이 부분이 어려웠어 하면서 딱 찾아갔는데, 책을 읽을 때는 잘 모르는데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다시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나무를 보는 거하고 숲을 보는 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냥 나무만 보면 잘 모르는데 숲 전체를 다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왜 있게 되어진지를 갖다가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전 독서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책을 읽게 되면 굉장히 포커싱을 가지면서 또 책을 갖다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독서, 집중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컬러 배수 효과입니다. 키워드를 딱 잡고 읽잖아요. 그러면 쫙 들어옵니다. 한 20년 전에 저희 이제 형차를 딱 타고 이제 같이 이제 가족들이 이제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갖다 딱 보는데 저희 큰 형수가 이제 교사였거든요. 딱 보면서 저기 학교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지나가는데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있네. 그러니까 저는 키워드가 교회고 저희 형수님은 교사니까 학교고. 그리고 한 5년 전에 이제 어떤 분이랑 이제 식사 약속을 했는데 이제 전화를 딱 해서 어디로 찾아오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건 어느 병원 그 옆에 그 식당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요? 의사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키워드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할 때 어느 교회 어디 그쪽으로 가고 그쪽에서 한 100m 정도 가면 됩니다. 그렇게 있을 건데 그분은 어느 병원이 옆에 있다고 딱 하는 거예요. 자, 키워드 독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찾게 되면 그 책이 읽기가 다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사전 독서를 통해서 중요한 그 문제를 내가 이 책을 꼭 읽어야만 하는가, 읽는다면 어떻게 읽을 것인지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갖다가 생각해 보면서 읽게 되면 쉽게 그 책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자의 그 10년, 20년 된 그 노하우를 갖다가 딱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책을 갖다가 한 50권 책을 딱 읽으니까 이게 책이 믹서가 되어갖고는 이 뇌 자체에서 아이디어가 막 엄청나게 나옵니다. 100권 읽으니까 더 많이 나오고요. 200권 읽으니까 더 철철철 넘칩니다. 이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이 나왔고는 이게 핸드폰에다가 메모장에 쓰는데 감당이 안 나올 정도 컨텐츠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순천시에서 또 책 지원을 받아서 책 제목이 이제 컨텐츠 독서법이라고 해서 첫 번째 낸 책을 갖다가 좀 이미 이제 절판이 돼서 그것을 갖다 재발행하면서 다시 컨텐츠 중심으로 해서 지금 10월 25일까지 지금 이제 출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독서를 하니까 생각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나의 자산이 되어지고 컨텐츠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리딩이란 무엇이냐? 자, 이게 리딩이란 의사소통입니다. 저자와 독자 간에 있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자, 저자는 저자대로 말을 하고 독자는 독자대로 이제 생각하잖아요. 근데 둘이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됩니다. 리딩 자체가 이제 함께 그 의미를 이해하고 사고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함께 크로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리딩의 핵심 포인트는 속독과 속습과 속행입니다. 책의 핵심 내용을 빨리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속습은 빠르게 습득하는 것입니다. 또한 속행은 빠른 실천을 통한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속독, 속습, 속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더 빨리 읽고 더 깊이 이해하는 독서법을 잡아라 해서 책의 핵심 내용을 빨리 읽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다가 저는 이제 그 손가락 읽기를 갖다가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독서를 방해하는 문제들을 갖다 보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문해력이 떨립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똑같이 책을 읽지만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문해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부족합니다. 읽다가 그냥 말합니다.
또한 눈이 침침해지고 기능저하 됩니다. 그리고 묵독을 하게 됩니다. 속발음으로 속익기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독서를 방해하는 문제 때문에 그 집중력 부족을 갖다 생각해 보면요, 방금 무엇을 읽었는지 딴 생각을 하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저 스페리 박사가 1초 동안에 의식이 처리하는 그 정보의 양을 갖다가 딱 보니까 128비트였는데 그 중에 무려 딴 생각을 하는 것이 3분의 2가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딴 생각하는 거예요. 자,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딴 생각해서 못 듣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단어씩 읽습니다. 그냥 책을 갖다가 단어씩 읽으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피로감이 더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자, 그래서 책은 의미 단위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의미 단위로. 문장 단위로 딱 읽게 되면 이제 속도가 빨라지게 되어집니다. 보통 강변을 갖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천을 갖다가 이제 하는데, 우리 이제 광양에서는 이제 서천을 갖다 많이 또 이렇게 걷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면서 순설같이 이렇게 또 지나갈 때 나무를 보거나 아니면 걸어서 나무를 보거나 나무가 보여지는 건 똑같거든요. 집중해서 보면 똑같이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독서를 방해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 묵독이 있습니다. 자, 속으로 마치 소리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속반으로, 속 발음으로서 속 읽기를 갖다 하면서 읽습니까? 아니면 생각하면서 읽습니까? 자, 1번, 나는 속으로 말을 하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읽으면서 읽는다. 1번, 나는 그냥 생각만 하면서 읽는다. 2번, 자, 1번 손 들어주십시오. 자, 1번, 2번, 생각하면서 많이 읽네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책을 눈으로 읽는다. 나는 책을 뇌로 읽는다. 자, 1번, 나는 책을 눈으로 읽는다. 손 들어보십시오. 눈으로 읽는다. 나는 책을 뇌로 읽는다. 손 들어보십시오. 이 정도 아닌 사람은 뭡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을 읽는데 책을 이해하는 것이 눈이 이해를 합니까? 뇌가 이해를 합니까? 뇌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눈으로 이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뇌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눈은 하나의 창입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뇌는 이 보이는 것 자체를 갖다가 의식적인 무의식적으로 다 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중얼중얼 눈으로 보이는 걸 갖다가 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1분에 한 150단 정도의 그 단어를 갖다 읽게 되어진답니다. 그런데 뇌로 생각하면서 읽잖아요. 그러면 600단어를 1분에 읽을 수 있대요. 이게 눈으로 읽는 거하고 뇌로 읽는 차이가 무려 4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이 스키독을 통해서 4배의 효과를 갖다가 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3초 뇌 호흡법입니다. 이제 엑기스를 갖다가 이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단순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2가지 엑기스 스킬을 갖다가 하고 나머지는 그냥 1분만, 책 읽기 전에 1분만 이 2가지를 갖다가 딱 시행하고 워밍업을 하고 그냥 하면 그냥 점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이것을 워밍업을 안 하고 하면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도 몸을 풀고 하잖아요. 몸을 풀지 않고 하면 어떻게 해요? 수영할 때도 몸 풀고 여러 가지 운동할 때 몸 풀잖아요.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않으면 몸이 뻣뻣해갖고는 운동하기가 힘들잖아요. 같이 독서를 하는데도 2가지를 갖다가 하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단순화하면서 쉽게 평상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노래 잘하시죠? 매일 노래하잖아요. 그 복식호흡입니다. 이것이 복식호흡. 아랫배에다가 힘주고 찬양을 할 때 아랫배 힘주고 이렇게 우리가 코로 숨을 들어 마시고 입으로 내뿜잖아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는데도 이걸 하는데 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뭐가 하나가 더 들어갈까요? 자, 호흡을 할 때 배로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호흡이 뇌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뇌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다. 눈을 감고, 자, 눈을 감고 깊이 코로 3초간 들어 마십니다.
하나, 둘, 셋. 깊이 들어 마십니다. 자연스럽게 내뿜습니다. 자, 책을 읽을 때 그냥 숨만, 그래서 배 아랫배에다가 힘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뇌까지 쫙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이제 신호가 옵니다. 아, 우리 주인이 책을 읽기 시작하구나. 정신 바짝 차리면서 해야 되겠다. 속도감이 2배가 넘습니다. 이게 뇌의 효과를 갖다가 하면 아주 빠르게 됩니다. 이것을 한 30초에서 한 1분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눈을 감고요. 자, 하나, 둘, 셋. 깊이 들어 마십니다. 네, 내뿜습니다. 어렵나요? 쉽나요? 네, 쉽습니다. 네. 자, 이 뇌호흡법하고요. 자, 뇌호흡법은 복식호흡으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코로 3초 들어 마시고 입으로 내뿜습니다. 네,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눈이 침침할 때는 안구 스트레칭을 갖다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위쪽, 아래쪽, 옆쪽, 안쪽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눈이 아주 초롱초롱해집니다. 피로감이 싹 없어지거든요. 책을 읽기 전에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아무 때나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안구 스트레칭을 통해서 눈이 아주 좋아졌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게 한 1, 20초만 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우리 국민체도 하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킬입니다. 자, 첫 번째는 3초 뇌호흡법. 3초간 깊이 들어 마시고 난 다음에는 그냥 책을 읽는 겁니다. 계속 호흡을 하고 난 다음에 숨이 가쁠 때까지 그냥 호흡이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뿜으면 됩니다. 책을 읽을 때는. 자, 그 다음에는 이것이 뭘까요? 이게 뭘까요? 왜 이런 1부터 14까지 해놨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1부터 14가 아니라 상상을 하십시오. 1부터 40까지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몇 가지? 왜 40까지일까요? 40까지는 책이 보통 한 20개 줄입니다. 20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14까지만 했는데 여러분들이 40이라고 생각하면서 자,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5번에서 지그재그로 이제 연습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그재그로. 자, 우리가 산을 내려올 때 일직선으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지그재그로 내려옵니까? 지그재그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을 내려오듯이 지그재그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20년 전에 스키를 갖다가 탔었는데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딱 강원도 이렇게 스키장에 딱 갔습니다. 스텝을 밟으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거든요. 이제 코너에서 딱 하고 난 다음에 좀 돼서 초급 코스로 딱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로 스키를 갖다가 잘 탔거든요. 그런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가파르지 않고 그냥 만만하니까 이래갖고 뭔 재미가 있어 하면서 이 초급 코스가 아니라 중급 코스로 한번 올라가야지 하면서 딱 중급 코스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초급에 비해서 중급은 엄청나게 가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력이 돼서 지그재그로 내려가는데 당일날 이렇게 연습해갖고는 내려오려니까 지그재그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굴러서 내려왔습니다. 자, 스키는 지그재그로. 어떻게 해요? 스키는 지그재그로. 그래서 지그재그 기법 스키도기입니다. 스키를 타듯이 지그재그로 책을 읽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에서 지그재그로 20개의 줄을 갖다가 지그재그로 내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그래서 단순합니다. 근데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냥 지그재그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상상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내려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상상을 하면서. 성경에 보면 번개가 동해에서 서쪽으로 번쩍인 같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빛이 번쩍입니다.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요? 혹시 아십니까? 자, 네? 손 들고. 왜 30만 킬로미터. 예, 아주 잘하시네. 자, 선물을 주려다가 먼저 말씀하셔갖고는 선물을 못 주겠어요. 자, 빛의 속도 30만 킬로. 자, 슈퍼맨이 지구를 1초에 몇 바퀴 돈다고 알고 있습니까? 7바퀴 반. 예, 다들 슈퍼맨 세대라서 다 알고 있죠. 예, 그래서 빛의 속도 기법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자, 1초에 7바퀴 반.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30만 킬로를 이렇게 달려갑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20개의 줄이잖아요. 20개의 줄. 20개의 줄을 이 뇌가 상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그재그로 눈동자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빛이 20개의 줄을 갖다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을 상상하면서 내가 빛을 따라 이제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아직 안 될까요?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1번부터 40번까지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지그재그로 우리가 내려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빛이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으로. 예, 상상으로. 여러분의 상상력이 얼마나 된 건 모르겠는데 초등학생들은 상상력이 좋았고 금방 따라오는데 어른들은 이렇게 어떻게 따라가 막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상상만 하면 됩니다. 빛이 흘러간다라고. 그래서 빛이 쏜살같이 1에서 40까지 지그재그로 흘러갑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눈을 감고 눈을 뜨면 이제는 막 눈동자를 굴려야 되잖아요. 근데 눈을 감고 상상을 하면서 20개의 줄을 갖다가 쭉쭉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빛이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20개의 줄이 30만 킬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0.0001초에 그냥 한 번이 20개의 줄이 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그냥 눈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20개 줄을 갖다가 못 따라가면 대충 따라가도 괜찮아요. 예, 막 정확하게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빛이 흘러가는 대로 막 빛이 막 2개의 줄을 갖다가 막 스쳐가면 2개의 줄을 같이 따라가 버리고 5개 줄을 따라가면 5개 줄을 갖다가 따라가고 그냥 빛이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상상하면서 그냥 20개 줄이 있다. 그러면 20개 줄을 갖다가 상상하면서 그냥 지그재그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서 또 내려오고 지그재그로 내려왔다가 바로 올라가서 1부터 또 40까지 지그재그로 딱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10초를 갖다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초 동안 눈을 감고 이제 자, 함께 한번 하겠습니다. 자, 1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준비. 자, 먼저 호흡을 합니다. 아랫배에 힘 주시고 복식 호흡으로 자, 크게 뇌까지 들어 마십니다. 하나, 둘, 셋. 들어 마신 상태에서 뇌를 자극하고 이제 시작. 그만. 자, 17초 드렸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 뇌호흡하고 3초 뇌호흡하고 이 지그재그 기법 2가지만 하셔도 됩니다. 책을 읽기 전에.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1번에서 40번까지 지그재그로 몇 번을 갖다가 왕복했는가 대충 세도 괜찮습니다. 대충. 네,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20개 줄을 갖다가 30초 안에 1초에 7바퀴 반 30km를 갖다 하는데 빛의 속도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30만 번을 갖다 왕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20개 줄을 갖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30초입니다. 시작.
그만. 자, 10번 이하로 하신 분? 자, 20회 이하. 자, 30회 이하. 자, 30회 이상. 아주 상상력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속도가 빠른지 느리든지 상관없어요. 이것은 그냥 연습만 하면 됩니다. 책을 읽기 전에 한 1분 정도만 호흡하고 이제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뇌가 자극된 상태에서 연습을 갖다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숨이 이제는 조금 가쁘잖아요. 그러면 그냥 후하고 그냥 불고 다시 또 복식호흡을 딱 들어 마시고 내호흡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다 계속해서 이제 상상은 계속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이 기본 스텝입니다. 자, 그래서 빛의 속도법, 상상을 해서 빛의 속도를 속도하는데요. 한 줄 보면서 할 수도 있고요, 2줄 보기도 할 수 있고요, 5줄 보기, 아니면 전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기로 이렇게 찰칵하잖아요. 그러면 일부분만 나오나요? 아니면 전체가 나오나요? 전체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빛의 속도로 이렇게 하더라도 전체가 이렇게 일순간에 촥촥촥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연습을 갖다가 하게 되면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 집중 독서. 자,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면서 독서하는데요. 시간을 제한을 두면서 책을 읽을 때 집중력이 생겨납니다. 여기에 이렇게 핸드폰에 스톱워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글 타이머라 해갖고는 시간을 갖다가 재는 그런 작은 타이머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딱 책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인데 일반 책을 읽을 때인데 딱 시간을 정합니다. 10분 딱, 30분, 1시간 딱 타이머를 딱 재잖아요. 그리고 읽으면 집중력이 있으면 2배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환경을 바꾸고 이렇게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집중력이 2배가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에 한 번은 이렇게 또 커피숍에 갑니다. 스타벅스에 가족들 같이 가고는 책 한 권 딱 들고 가고는 책을 딱 읽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부산 가고는 이제 그 해변 앞쪽에 있던 이제 커피숍이 있어서 같이 아침에 딱 가서 책 한 권 들고 가서 1시간 만에 책 한 권을 딱 읽었거든요. 자, 포항 또 이렇게 또 처제네 놀러 갔다가 또 같이 또 가족들 딱 커피숍에 가고는 책 한 권 딱 들고 가서 책을 딱 1시간 만에 읽었습니다. 집에서는 내가 있는 사무실이나 그런 데는 항상 있는 곳에는 집중이 조금 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에 딱 간다거나 아니면 커피숍에 간다거나 내가 평상시에 있지 않는 다른 곳에 딱 가서 책을 읽으면 집중력이 딱 생겨서 효과가 거의 2배 이상을 갖다가 효과가 딱 나와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집중해서 한번 독서를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제 독서법.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책을 갖다가 1페이지부터 전체를 다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목차부터 읽고요, 또한 뒤에서부터 읽을 수도 있고, 또한 책에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딱 뽑아서 1장부터 5장까지 있으면 3장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모든 책들을 갖다가 다 읽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부분만 발췌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논문을 쓸 때 책 전체를 다 안 보잖아요. 이제 목차를 보고 중요한 부분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빼내갖고는 딱 쓰잖아요. 여러분들 신문을 보더라도 1페이지부터 16면까지 있으면 16면까지 토시알 다 하면서 다 읽나요? 안 그렇잖아요. 중요한 큰 글자 보면서 중요한 걸 보면서 그 필요한 것만 딱 읽잖아요. 그와 같이 책을 읽을 때도 발췌를 딱 하면서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딱 뽑더라도 굉장히 엑기스 그런 독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드 키워드 독서법, 스키독. 스키를 타듯이 자연스럽게, 또한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면서 책을 읽고요, 시간을 딱 잽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로 손가락 읽기로 딱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보면 뭐가 있습니까? 볼펜. 자, 볼펜을 가지고 책을 읽습니다. 볼펜을 어떻게 할까요? 자, 좀 이따 이제 설명할 건데 손가락에다가 끼워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볼펜을 갖다가 들고 가는 것은 메모를 하기 위해서. 그냥 바닥에 놔두고 있으면 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바로 하면 바로 이렇게 밑줄 끌 수 있고 별표할 수 있고 메모할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에다 끼우고 볼펜을 끼우고 이제 손가락으로 책을 읽으면 좋습니다. 자, 호문클루스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체 부분 중에서 뇌를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나는데 손이 30%래요. 손이 30%. 손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운동할 때 이제 젓가락으로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손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손으로 하는 운동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책을 읽을 때도 손으로 책을 읽게 되면 뇌를 자극하게 돼서 굉장히 뇌가 활성화돼서 책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은 18%고 발은 12%인데 손은 30%래요. 그래서 손가락 독서가 여기에서 뇌를 자극한다는 것을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가락 읽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이들을 갖다가 동화책을 읽는데 보통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데 부모들이 막 지적하면서 막 혼을 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손가락을 사용해? 그런데 손가락을 사용하면 시각과 촉각과 우뇌를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손의 리듬을 통해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제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한 5분에서 10분, 많으면 20분에서 30분을 갖다가 이 손가락 읽기를 통해서 책을 읽게 되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책을 파악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속도법 같은 경우는 한 30분을 그냥 바둑판 같은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속도 훈련을 하거든요. 눈동자를 불고 하는데 이 스키독은 눈동자를 굴리는 독서법이 아니라 그냥 책을 읽으면서 이제 독서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통해서. 자, 어떻게 손가락을 할까요? 자, 손가락 읽기에 있어서 이렇게 핑거 기법에 있어서 집게 손가락으로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집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자, 아니면 옷자로 딱 해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편할 때로 자기가 편할 대로.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펜을 딱 끼우잖아요. 보통 이렇게 많이 읽습니다. 집게 손가락으로 많이 읽습니다. 아니면 이제 이렇게도 읽고 또 이렇게 끼워서 읽기도 하고 편하게 합니다. 어떨 때는 이제 조금 귀찮으면 이제 아예 그 볼펜이 손가락이 돼서 읽기도 합니다. 이제 그건 편하게 손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눈으로 읽게 되면 이게 줄 맞히는데 막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손가락이 되면 정확하게 한 줄 한 줄씩 다 체킹을 하면서 읽습니다. 보통 일반 독서법을 하면 그냥 가위표로 쫙쫙 하면서 막 읽기도 하는데 이 손가락 읽기는 책의 전문을 다 읽으면서 빠르게 읽고 또한 본계적을 갖다가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밑줄 끄고 별표 치고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손가락 독서에 있어서 훈련을 갖다가 하는데 시야폭을 넓히는 훈련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 책을 보면 하나에 잡고 하잖아요. 그러면 첫 줄을 딱 읽으면서 첫 번째 단어를 딱 인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 단어를 딱 읽으면서 다시 또 첫 번째 단어를 인식하고요. 또 세 번째 단어를 딱 읽으면서 첫 번째 단어를 딱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마지막 보면 지속적으로 마지막 단어를 딱 보면서 첫 번째 단어를 인식하기 때문에 한 문장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단어씩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씩 읽게 되집니다. 자, 그래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야를 딱 확보를 하게 되집니다. 자, 그리고 할 때 이 책에 있어서 한 3cm 정도를 갖다가 보이지 않는 금을 이렇게 직선을 딱 그으십시오. 그래서 보면 책의 한 단어 정도 그 사이즈로 제일로 눈을 갖다가 제일로 왼쪽 오른쪽까지 하지 않고 그냥 두 번째 단어까지 시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이제 보면 손가락을 갖다 두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갖고는 끝에서 두 번째까지 딱 가는 거예요. 밑줄을 갖다가 다 그어놨잖아요. 선을 갖다가 직선을 세로로. 자,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줄에 밑줄을 다 그으면서 물론 읽을 수도 있지만은 두 번만 터치하면 어떻게 해요? 한 줄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두 번만 딱 터치를 하게 되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쭉 20개의 줄을 갖다가 좀 내려옵니다. 어떻게 해요? 폭포수 읽기로 하면서 탁탁탁탁탁탁탁 하면서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쭉 읽게 되집니다. 이게 속도감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덜 된다 그러면 속도를 조금 늦춰서 할 수도 있고요. 이해가 빨리 되면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3초 뇌호흡법과 지그재그 기법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뇌가 각성이 돼갖고는 손가락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하잖아요. 그럼 평상시 읽는 대로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저가 보면 어떤 때는 막 바쁘다고 이렇게 1분간 이렇게 워밍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속도감이 늦어요. 왜 그렇지 보면 워밍업을 안 하는 것이 바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책을 딱 읽어 나가는데 이제 읽기 속도를 늦추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손가락끼를 딱 하면서 했잖아요. 타치를 딱 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딱 고정을 합니다. 책을 딱 읽다가 이해가 안 돼요. 딱 멈췄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해 안 된 부분을 갖다가 밑줄 긋고 물음표를 딱 하십시오. 그래서 박스를 딱 쳐놓으면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것은 물음표.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 아까 뭔 내용이지 하면서 되돌아가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한번 지나온 길은 한 번 책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독, 삼독을 갖다가 보통은 우리가 밑줄 긋고 별표 찍는 걸 갖다가 하면서 재독, 삼독을 하기 때문에 되돌아갈 필요가 없고요. 그냥 쭉쭉 앞으로만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묵독을 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책을 갖다가 소리내서 읽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묵독을 하지 않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책을 갖다가 중얼중얼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손가락이 가는 대로 그냥 뇌가 그냥 이해를 갖다 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으로 다 입력이 되어집니다. 자, 그것을 뇌를 믿어야 됩니다. 나의 뇌를. 내 뇌가 책을 읽고 있다. 이해를 하고 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미 뇌는 인식을 끝난 상태입니다. 우리의 눈보다 뇌가 더 빠릅니다. 자, 노란 펜을 갖다가 이제 보통 사용하면 집중력이 굉장히 키워지는데요. 일반 펜보다 이제 표시를 갖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이제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노란 펜을 갖다가 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갖다가 이제 키우기도 합니다. 자, 기호 표시를 보겠습니다. 자, 보통 책을 읽을 때 이제 중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이 딱 나옵니다. 또 키워드가 나옵니다.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를 딱 치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중요한 그런 단어들, 키워드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칩니다. 원형으로 해도 되는 거고, 뭐 이렇게, 하여튼 자기가 표시를 하게끔 쉽게 하는 그런 표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개념을 딱 이게 정의하는 그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박스를 딱 칩니다. 박스를.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오잖아요. 숫자.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할 때는 1하고 딱 동그라미를 칩니다. 2하고 동그라미 치고 뭐 하나는 다른 하나는 이렇게 번호를 붙여줍니다. 그냥 하나는 둘째는 셋째는 할 때는 잘 눈에 안 들어오는데 1하고 동그라미 치는 하잖아요. 그러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 표시를 잘하고요. 책의 내용이 좀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는 뭘 하라 그랬죠? 물음표하고 딱 박스를 딱 하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갖고 난 다음에 물음표 하는 것만 한번 딱 보면 아까는 생각이 안 났는데 다시 보니까 숲 전체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물음표를 하니까 이래서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왔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구나, 그걸 갖다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신기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음표를 갖다가 꼭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꼭 하시고 바로 넘어가십시오. 그걸 가지고 10분, 20분, 30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막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 내용 표시입니다. 별표를 딱 합니다. 그래서 영감을 주는 걸, 자, 그리고 공감이 되는 걸 별표 하나를 갖다 딱 칩니다. 밑줄을 긋고 별표를 딱 칩니다. 자, 이건 제독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깨달음을 주는 글들이 있습니다. 보면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렇게 굉장히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별표를 딱 2개를 딱 칩니다. 그래서 책 속 상단에다가 뭐 요약을 한다거나 이렇게 키워드를 적는다 해서 딱 적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제 제목이라든지 또한 키워드 요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별표 2개는 요긴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별표 3개가 있는데요.
별표 세 개는 핵심 컨셉이 들어가 있는 그 문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책 한 권에 작게는 3개, 한 5개, 많으면 10개까지 이렇게 별표 3개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과 컨셉하는 그 내용들, 구조를 갖다가 다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갖다가 이 별표 3개를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별표 3개는 본계적 노트에다가 아니면 또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다가 그대로 씁니다. 블로그에다가 인용구에다 딱 쓰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딱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구 하나에 5분 글 쓰고, 인용구 또 하나 넣고 5분 글 쓰고, 인용구 하나 쓰고 5분 글 쓰고 해서 15분이면 블로그 하나가 딱 완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핵심 컨셉을 갖다 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적용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아이디어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이 별표 3개가 굉장하게 중요하게 이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밑줄 긋고 별표 치고 동그라미 치고 네모하고 또 1, 2, 3, 4 하고 쭉 보면 제독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2시간, 3시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1시간, 30분, 2, 30분에 그냥 제독을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쭉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탁탁탁 하면서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읽을 때 체킹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밑줄도 긋고 또 별표 치고 또 두 번째 읽을 때 또 이렇게 또 추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을 때는 빨간색으로 또 밑줄 긋고요. 두 번째 읽을 때는 파란색으로 책을 읽고요. 세 번째 읽을 때는 이제 노란색으로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1독, 2독, 3독 할 때마다 색깔을 달리하면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책을 갖다가 더 읽었구나 하는 것이 눈에 딱 들어오고, 이래서 이것이 더 중요하고 첫 번째 볼 때,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 또 생각이 또 다르다는 걸 갖다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책은 보면 볼수록 생각하는 바가 이렇게 더 넓어지고 확장해지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별 표시를 갖다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습을 갖다가 자, 실습을 어떻게 할까요? 자, 혹시 책 갖고 오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책. 네. 자, 책을 안 갖고 오신 분은 성경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을 딱 펴시고 한번 딱 읽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책 있는 분은 책을 갖다 다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좀 사전 독서를 하고 메모까지 써야 되는데 사전 독서하고 혹시 볼펜 메모 혹시 다 갖고 오셨나요 혹시? 예. 자, 그러면 책을 갖다가 펴서 자 한번 사전 독서부터 하겠습니다. 사전 독서는 뭘 하라 그랬죠? 예. 다 아시죠? 예. 자, 표지, 목차, 프롤로그, 에필로그, 날개까지 해서 딱 보시면 내용들이 딱 중요한 부분들이 딱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읽더라도 이 책 무슨 내용이구나, 뭘 갖다 우리한테 주려고 하구나, 나는 뭘 얻었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목차를 보면서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궁금한 걸 갖다가 딱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더 저자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갖다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딱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또 잘 또 이렇게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시간을 갖다 재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분의 시간을. 자, 눈을 감고 원명음을 먼저 하겠습니다. 3초 호흡을 먼저 하고 이제 한번 여러분들 20초간 이제 20개의 줄을 갖다가 한번 이제 왕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3초 호흡 시작. 하나, 둘, 셋. 자, 20초 시작. 네, 그만.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읽습니까? 손가락으로. 자, 손가락으로 딱 하면서 책을 딱 펴시고, 자, 보면 추천의 글부터 시작해갖고 한번 쭉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5분의 시간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수를 한번 적어 보세요. 페이지 수를 갖다가 지금 읽는 페이지 수, 첫 번째 지금 페이지 수를 해서 5분 동안 얼마나 책을 갖다가 읽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만. 자, 5분 12초나 됐네요. 자, 5분 동안 책 읽는 페이지 수를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 쭉 한번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에서 빼기 딱 해서 플러스 1을 하면 페이지 수가 되어집니다. 네. 자, 5분 동안 자 30페이지 이상 읽었다. 자, 25페이지 이상 읽었다. 저 나오시네요. 자, 20페이지 이상. 네. 자, 15페이지 이상. 10페이지 이상. 자, 5페이지 이상. 자, 계산을 갖다 해보시면요. 자, 5분 드렸잖아요. 자, 5분에 지금 30페이지 이상 안 나왔는데 이제 책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책은 빡빡한 책이 있고 좀 어려운 책이 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책은 헐렁헐렁하고 쉬운 책이 읽는 사람에 따라서 뭐 속도가 그 책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우리는 평이하게 생각해서 1분에 한 페이지를 읽잖아요. 그리고 5분이니까 5페이지를 읽는 거예요. 근데 25페이지를 읽었으니까 이상했으니까 5분에 5페이지를 읽는 거예요. 1분당 5페이지를 읽는 거잖아요. 나눠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시간에 몇 초입니까? 60초잖아요.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그러면 60 곱하기 조금 전에 25페이지 이상 읽으면 60 곱하기 5 하면 300페이지 읽는 거예요. 1시간에. 계산이 나옵니까? 네. 그래서 1분에 4페이지를 갖다가 나눠보면 읽어보면 4, 6, 24, 240페이지. 보통 한 250페이지를 갖다 기준으로 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으면 한 220, 30페이지, 많으면 이제 300페이지, 450페이지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250페이지 정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갖다가 200페이지를 기준으로 해갖고는 이제 6, 38, 3.5페이지 정도 읽으면 200페이지를 갖다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1분에 4페이지 읽으면 4, 6, 24, 240페이지. 4페이지 이상씩만 읽을 수 있도록 매일 10분에서 한 30분 정도 꾸준하게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광양중앙교회는 굉장히 대단하시네. 이렇게 굉장히 막 1시간 특강을 했는데 벌써 다 이해를 다 하셨어요. 자,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3초 뇌회복법, 지그재그 기법이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손가락 끼가 이해가 안 된다. 손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오늘 같이 할 때는 속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이게 속도를 갖다가 빨라서 내용 파악이 조금 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는 내용들이 키워드를 잡고 하기 때문에 눈에 싹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직 사전 독서를 안 했잖아요. 지금 사전 독서를 하고 읽으면 또 계실지 모르겠는데 5분의 시간을 들이고 해서 이제 앞에 표지 걸하고 목차하고 에필로그 프롤로그를 갖다가 안 보고 난 다음에 보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갖다가 구조 파악을 하지 않고 내용의 키워드를 갖다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읽으면 조금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할 때 지금 시간이 되면 사전 독서해서 아까 사전 독서 그 목표 그래서 3가지 키워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얻고자 하는 것 하브르타 질문 한 5개에서 한 10개 정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그래서 저희 이제 독서 토론 같은 경우에는 독서 토론을 갖다가 할 때 하고 싶은 그런 질문이 있으면 또 이게 책을 읽으면서 적어봅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이렇게 적어보고 또 질문을 갖다가 뽑아내갖고는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든지 쉽고 어려운 책들을 다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너무 어려운 책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책들을 갖다가 점점점 읽어가니까 어떤 책이든지 겁이 안 납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 이제는 초정밀의 그런 이제 전문서적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은 웬만한 책들은 그냥 다
한두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읽고 토론을 통해서 또 같이 그 책을 갖다가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생각들이. 그러니까 그 생각들을 이야기하니까 각도가 달라지고 그것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이야기하네. 나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걸 중요하게 생각하네. 나는 메시지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저자가 이런 메시지를 갖다가 중요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하면서 이렇게 다채롭게 이렇게 그 체계를 갖다가 아주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이해를 갖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7 키워드로 하루다 질문을 하면서 토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200권의 책을 갖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엄청난 그런 실력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책들을 갖다가 보통 책 한 권 추천해서 읽기 전에 한 두세 권 정도 이렇게 책을 찾아보고 책을 사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책장에 책이 계속해서 이제 저 서고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그 마음이 참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한번 1년에 50권, 100권. 저희는 책을 같이 읽으면서 50권, 전략 독서로 50권에서 책을 100권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CDP 마스터 코치가 된 것이 뭐냐면 시간 관리가 되어지면 책을 갖다가 더 많이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 알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하루에 1시간의 시간을 갖다가 시간 관리라 그러면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스키 동안 1시간에 한 권 책 읽기잖아요. 그러면 1시간을 갖다가 하루에 1시간을 갖다가 놓으면 이제 책을 갖다가 하루에 한 권을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1년 300권의 책을 갖다가 한번 읽어봅시다 하고 같이 이제 도전을 했거든요. 3년 전에 10분이 도전을 했는데 2분이 300권 이상을 갖다 읽어냈습니다. 시간 관리가 되어지니까 또 목표를 삼으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0권 독서법을 매일 한 권의 책을 읽고 이렇게 또 하는 전한나 작가님 또 이렇게 또 저자 특강으로 모셔왔고 또 특강도 하기도 하고 다채롭게 이렇게 또 해서 모든 사람들이 책을 읽는 것이 쉬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책을 갖다가 막 10시간, 20시간 이상씩 읽으면서 책을 읽는 것이 거의 노동 수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두 시간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뭘 갖다가 나에게 갖다가 읽어 나간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자, 하브르타 독서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 토론하는 논쟁 독서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브르타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하브르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브르타는 용어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브르타 따게 갖고는 특허를 받은 이게 단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하브르타는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우리는 아주 하브르타 하면 특별한데 그쪽에서는 그냥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냥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거 달달달 다 외워서 사지선답이 나오잖아요. 답을 갖다 요구하는 그런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 교육은 그게 아니라 너의 생각은 어떠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가정에서나 또한 학교에서나 아이들의 생각을 갖다가 이야기를 갖다 묻습니다. 너 이렇게 잘못했어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런 행동을 했니? 질문을 하면 아이가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고 스스로 이렇게 학습의 거를 통해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과 유대인의 교육의 차이가 이제 딱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질문이 있는 학교에 갖고는 이제 또 그런 교육을 갖다 지금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하브르타를 통해서 또 하브르타 짝을 통해서 기업의 총수들이 이 하브르타 짝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갖다가 몇 명 정도 받았을까요? 혹시 알고 계세요? 자, 우리나라 몇 명 받았죠? 무슨 상 받았습니까? 네. 자, 문학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정말 의미 있는 상이 아니라 그냥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무려 200명이 넘게 노벨상을 받았어요. 25% 이상. 이제 하브르타를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해서 그들이 탈무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짝을 해서 그래서 한국의 도서관과 유대인의 도서관의 차이가 뭐냐면 한국 도서관은 아이들이 막 뛰잖아요. 시끄럽다고 막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 지적합니다.
끽소리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EBS 이게 방송을 갖다가 이게 여러 번 나왔는데요. 하브르타 그 도서관을 딱 이게 장면을 딱 보면 두 명이 앉아갖고는 웅성웅성대면서 아주 시끄럽게 토론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부속으로 도서관 이름을 갖다가 하브르타 작은 도서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이 이렇게 그 안에서 토론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 명칭을 갖다가 짓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살아있는 독서를 갖다가 해야 되고요. 책에서 좋은 질문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의 수준이 삶의 질문을 갖다가 결정할 수 있고요. 질문을 만들고 토론하여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씨앗 독서를 갖다 해야 되는데, 자, 변화를 갖다가 위한 자기 혁신, 또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또 몸과 마음을 훈련할 수 있는 경영 돌파를 위할 수 있고, 또 업무 전문성을 할 수 있고, 또한 리더가 될 수 있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씨앗 독서를 우리가 뽑아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의 전략 독서로 해갖고는 1년에 50권, 100권을 갖다 딱 읽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딱 달라집니다. 저도 책을 읽기 전과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돈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고요.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고요. 생각하는 어떤 시각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이제 스키동 메뉴로 했는데 쭉 20번까지 정했는데 한번 자, 금방 했던 어떤 그런 순서대로 쭉 나열을 했습니다. 자, 한번 사진을 딱 한번 찍어서 보관을 한번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한테 이제 후기를 잘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엑기스 이제 자료를 갖다 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7 키워드로 독서 토론을 갖다가 저희 독서 토론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북이라고 하는 독서 이제 클럽에서 이 7 키워드를 가지고 한국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군데의 그런 하브르타 기관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다른 여러 부분들을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또 하브르타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일반 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 책 같은 경우에는 7 키워드로 했을 때 굉장히 쉽게 같이 또 열려있는 어떤 마음을 갖고 할 수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낭독, 경험, 재미, 궁금, 중요, 메시지, 필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7 키워드로 해서 먼저는 낭독을 합니다. 감동을 받았거나 또한 도전을 받았던 글을 딱 찾으면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한두 줄 읽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이제 또 그것을 왜 읽어주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또 대화를 갖다가 합니다. 자, 낭독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이 향상될 수 있고 이해력이 향상될 수 있고 자신감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낭독의 굉장히 중요성을 갖다가 이제 독서 토론할 때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험 나누기. 작가가 이제 책을 보면 자기의 경험을 나눴거든요. 그 경험들을 갖다가 뽑아내면서 이런 경험이 굉장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한테 도움이 됐다, 변화가 되었다. 그리고 또한 내 자신도 이런 경험을 했다. 주변에 책에 나와 있는 이 경험같이 이런 경험을 갖다 했다 하면서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미는 뭐냐면 희노애락입니다. 희노애락. 책을 읽으면서 재미있었던 부분들을 갖다가 찾아낼 수 있고요. 또한 또 감정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화가 나거나 슬펐거나 또 기뻤거나 재미있거나 지루했거나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그걸 갖다가 그대로 뽑아내갖고는 내가 이걸 읽었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하면서 희노애락을 갖다가 같이 또 책에서 뽑아내서 또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궁금.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거나 질문이 생기는 그 부분이 있으면 그걸 딱 뽑아내갖고는 어떤 부분이든지 내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하면서 궁금했던 부분들 아는 것도 질문할 수도 있고 모르는 것도 질문할 수 있고 모든 궁금한 걸 갖다 다 뽑아서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 책의 내용이 내게 중요하게 와닿는 건데 이 중요는 뭐냐면 이제 저자의 관점이 아니라 독자의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내는 겁니다. 내가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와닿던 부분이 무엇인가를 갖다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이것은
저자의 관점입니다. 저자는 어떤 의도로 이 책을 갖다가, 이 메시지를 갖다가 주려고 이 책을 나한테 또한 또 제공을 했을까? 그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는 이제 독자 관점, 메시지는 저자 관점. 자, 그리고 필사. 이것은 책을 읽다가 감명 깊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윗줄을 보면서 이것을 필사를 해봅니다. 문장을 갖다가 필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필사한 부분을 이제 블로그를 쓰신 분들이 있으면 블로그에다가 딱 인용구에다가 딱 옮겨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몇 페이지라고 딱 인용구에다가 기록하고 나의 생각을 갖다가 밑에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적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딱 정해서 5분간 딱 시간을 갖다가 딱 정합니다. 그리고 5분 동안 글을 쓰는 거예요. 그 문장을 가지고서 그 문장 안에 있는 키워드를 갖다 보면서 내 생각과 나의 의도들, 나의 마음들을 갖다 담아냅니다. 또 그 별표 세 개의 어떤 그런 감명 부분, 필사할 것이 있으면 또 찾아갖고 딱 인용구에다 집어넣고 또 5분간 글쓰기, 또 인용구 내고 5분간 글쓰기. 그래서 한 3개에서 한 5개, 많게는 한 7개 정도까지 이렇게 책 한 권에서 뽑아내갖고는 블로그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블레싱 멘토라고 딱 검색을 딱 하면 저의 매력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블레싱 멘토 쓰면, 블레싱 뜻이 뭔지 아시죠? 아시죠? 혹시 모르신 분 있습니까? 블레싱. 네, 잘 아시죠? 블레싱이 축복이잖아요. 아시죠? 자, 블레싱의 축복에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어근이 BLEED, 블리드에서 나왔습니다. 블레싱 블리드. 블리드가 뭐죠? 피를 흘리다. 누가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블레싱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참 좋았는데, 이제 온라인에서 닉네임을 정하는데 처음에는, 그전에는 이제 블레싱 맨 했다가 블레싱 멘토로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싱 멘토로 딱 하니까 저의 이름이 딱 이렇게 뜨고 블로그가 딱 나오고 책이 나오고 동영상이 나오고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브랜딩을 시키면서 또 함께 또 활동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갖다가 한번 써보시면서 여러분의 그 인생을 갖다가 한번 당겨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가 책 한 권을 갖다가 딱 남겨도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사하기까지 딱 되어지고요. 세븐 키워드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1분 스피치를 합니다. 이제 총평을 갖다 합니다. 느낌을 나눕니다. 오늘 하브르타 키워드 독서 토론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 소감을 갖다가 나눕니다. 그래서 1분 스피치로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독 일행을 실천할 수 있는 것까지 뽑아냅니다. 그냥 책만 읽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 통해서 다이어트 책을 읽었다. 그러면 다이어트 관련되어 있으면 나는 오늘 한번 습관을 갖다 한번 들여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운동을 갖다 30분을 해갖고는 1시간을 해서 살을 빼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합니다. 자, 스피드 키워드 독서법, 스킬을 타듯이 자연스럽게 빠르게 핵심을 파악하면서 읽기. 자, 이것은 본격적 독서를 기반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냥 빠르게만 읽으면 안 되고 밑줄 긋고 별표 치면서 이제는 본격적을 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손가락 독서를 통해서 빛의 속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본격적 독서법을 통해서 손가락 읽기를 갖다가 배웠었는데, 알게 됐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진쿡이 마지막 몰입이라는 그 책에서 이 손가락 읽기에 대해서 한 3페이지 이상을 갖다가 기록한 걸 갖다 봤습니다.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네. 미국에서는 이 손가락 읽기가 그냥 흔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 손가락 읽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책을 갖다 읽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보면 또 나와 있거든요. 3배 빠르게 딱 해갖고는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는 손가락 읽기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속도법 학원을 갖다가 지금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속도법 학원을 보면 보통 한 달이 아니라 그냥 6개월, 1년을 계속해서 애들을 갖다가 학원에서 이렇게 빠르게 속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면서 회비를 받잖아요. 그런데 2시간이면 그냥 손가락 읽기를 통해서 그냥 빠르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자, 서울에 보면 3주 특강을 하는데 99만 원을 받습니다. 독서법 특강을 하는데. 그런데도 사람이 막 미어터져요. 이렇게 계속해서. 참, 뭔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쉽지 않아요. 일반 속도법을 통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손가락 읽기를 갖다가 익숙하게 이제 두 가지를 갖다가 딱 가지고서 워밍업을 갖다 하면서 계속해서 손가락을 통해서 읽다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만 딱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딱 습관이 잡혀져 갖고는 책 읽기가 그다음부터는 쉬워지고 일주일에 한 권은 그냥 기본이고요. 일주일에 두 번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중국 조선족 그 여자분이 저희 독서 모임에 참여했는데 그분이 한국말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이해력이 좀 느리대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따라오기 힘들었는데 그냥 일주일에 두 권씩 그냥 읽어 나갑니다. 굉장히 이걸 익숙하게 되어지면 그냥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브르타 작은 도서관 사진을 갖다 한번 드려드릴까요?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그 블로그를 갖다가 이제 뽑아갖고는 독서 모임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그래서 책을 갖다가 이제 펴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순천시에서 또 이렇게 또 지원을 해갖고는 가족들이 각각 이렇게 또 책을 한 권씩 이렇게 또 펴기도 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도 이렇게 그냥 동기부여하니까 그냥 책을 냈습니다. 엄마랑 같이 하브르타 한글 갖다가 우리 중학생 우리 막내 이제 딸 같은 경우에는 딱 쓰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의 별을 찾는 여행 하브르타에 있으면 하브르타 책을 갖다가 썼고요. 지금 이제 책을 아이랑 같이 책을 갖다가 이제 같이 공조로 해서 이제 두 번째 책을 갖다 썼고요. 또 이번에 또 책을 갖다가 첫 번째 책을 갖다가 다시 재편집해서 재발행해서 지금 10월 25일 날 또 발행을 갖다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마음은 답을 알고 있다. 그걸 했잖아요. 그 이야기 했는데 이걸 갖다가 시로 딱 써갖고는 시집을 또 냈습니다. 또 멘토는 일부러 다르다. 10명이 공조를 했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해서 성지순례 갔다 온 걸 갖다가 이렇게 함께 나눴고요. 자, 그리고 키워드 독서, 리딩 습관에 갖고는 1년에 50권 책 읽기 모임. 그래서 1시간에 한 권 책 읽는 벌써 이제 200권의 책을 갖다가 읽었던 책을 갖다가 작년에 이제 또 출판했는데 올해 지금 이제 제 발간을 갖다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블레싱 습관 고칭 독서 모임 50기 모임을 갖다가 하고 있고요. 1년 50권 북클럽으로서 지금 계속해서 많은 분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독서 모임 안에서 리더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독서 경영 리더 이렇게 또 코칭 스쿨에서 또 리더를 양색해서 그분들도 독서 모임을 갖다가 또 온라인에서 또 오프라인에서 또 하고 계시고요. 또 독서 모임을 하다가 조성의 마인드 파워로 영어 먹어버리 그 책을 읽으면서 영어 스피킹 모임을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는 챌린지를 했는데 무려 3년간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세계 그 영어 또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하나는 정규 과정이고 2개의 챌린지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영어 낭독 챌린지에서 지금 이제 4학기제로 해서 2년간 지금 같이 20여 분 이상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바시 100일화에서 100일 동안 이제 영어 습관을 영어로 삶을 바꾸는 시간에 갖고는 스피킹을 하면서 녹음하면서 낭독하면서 이렇게 챌린지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9기까지는 66일을 계속 반복을 했는데 이제 10기부터는 책을 바꿔서 100일로 해갖고 지금 11기를 하면서 같이 하고 사진을 보면서 자기 여행 갔다 온 걸 갖다 영어로 또 대화를 하기도 하고 동화책을 읽고 또 그걸 갖다가 한 1분 스피치로 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설책을 읽어서 자기가 책 읽은 것 중에서 또 좋은 내용들 있으면 추천하고 싶은 것 있으면 영어로 이렇게 또 발췌하고 또 이렇게 또 발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영어 실력을 갖다가 좀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 영어 낭송 100일 챌린지 그리고 헬라어 원정 강도, 히브리어 원정 강도 했고요. 8시간 헬라어 문법, 히브리어 문법 해갖고는 8시간만 공부하면 원어로 읽을 수 있습니다. 8시간만 공부하면요.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갖다가 초빙을 해갖고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헬라어를 할까 했었는데 더 잘하신 분을 갖다가 모셔갖고는 이제 이분이 하셔서 더 지금 모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안에서 지금 이제
그 외국의 선교사님도 들어와서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모임들이 일주일에 3번, 이제 3일을 갖고 6일, 6번 이상을 갖다가 지금 이제 일반 신학 성경 강독, 또 구약성 강독도 하면서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지금 현재 또 이렇게 헬라어 강독, 히브리 강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또 같이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제 믿음 독서 모임도 온라인에서 했고요. 지금은 또 오프라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도서관 안에서 지금 일반 독서 모임과 또한 기독교 독서 모임, 또 주일에는 또 이렇게 교인들 독서 모임, 또 월요일 저녁에는 온라인에서 전국 모임을 갖다 또 갖고 있고요. 또 이렇게 3P 마스터 코치로서 초등부 이게 보물찾기, 중고등부 또 이렇게 또 리더십, 셀프 리더십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또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찌들어 사는 모습을 갖다 봤습니다. 돈을 전혀 못 모으고 노후 대비를 전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다가 이제 블로그를 갖다가 보는데, 그 가계부를 쓰는 분이 있었는데, 가계부를 갖다가 13년 쓰면서 책을 내서 그분을 갖다 모셔와서 세이브 가계부로 해갖고는 28일 챌린지를 했거든요. 근데 챌린지만 했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새는 돈을 막는 거예요. 그냥 집밥을 갖다 사진만 찍었는데 한 달에 그냥 30만 원이 이제 세이브 되는 걸 갖다가 경험을 갖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지금 같이 이제 했었고요. 또 연말에 다시 이제 다시 이제 칠기하는 걸로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돈을 모았다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적금만 하면 연 4%인데 보니까 국내 주식은 다 말아먹고 다 망했는데, 미국 주식 중에서 미국 ETF의 그 ETF 배당금은 적금은 4%인데 배당금은 5%, 7%, 10%, 15% 꼬박꼬박 이렇게 매달 나오는 걸 갖다 봤습니다. 그래서 책을 갖다가 읽고 같이 스터디하면서 챌린지하면서 지금 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제 모아서 이렇게 배당금을 갖다가 지금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종잣돈대로 이렇게 연 4%가 아니라 연 15%에서 20%까지 또 배당금을 갖다가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또 터득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읽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100세 시대 또 12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보통 한 200에서 300 정도는 계속해서 이제 올라간다는데, 이제 연금을 들어서 또 이렇게 또 잘 또 대비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온라인에서 모임 갖는 분들이 전혀 이게 노후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어서 10년, 15년을 갖다가 꾸준하게 한 달에 한 30만 원씩만 꾸준하게 적금 넣듯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이제 1억만 모으게 된다면 1억이 10년 안에 10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갖다 지금 챌린지하면서 지금 시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KPC 코치가 되어서 또 코칭을 갖다가 또 이렇게 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코치협회 또 우리 KPC로서 이렇게 또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일반 상담이 아니라 상담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코칭은 그냥 질문만 잘하면 됩니다. 질문만 하면 그 사람의 문제를 스스로가 알아차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어지고, 그 문제를 갖다가 이제는 파악해 갖고는 그 문제를 갖다가 이제 답을 얻고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코칭까지도 이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크리스찬 코칭까지도 했는데, 크리스찬 코칭은 다음에 지금 이제 좀 연결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저희 친구가 지금 크리스찬 코칭 제 전문이 있는데, 좀 이제 다음에 좀 이야기를 해서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기회가 있으면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칭을 하면 좋습니다. 예, 하브르타랑 코칭이랑 같이 연결이 지어지는 것, 그 질문하니까 너의 생각은 어떠하니? 예, 당신은 어떻게 오늘 어떤 제목을 갖다가 또 이렇게 또 같이 나누기로 합니까? 해서 하면 그 제목에 대해서 30분이면 그 실행할 수 있는 그 답이 딱 나올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좋습니다. 하브르타 키워드 독서법, 하브르타 7 키워드 독서 토론 이제 거의 1시간 한 40분 정도 이렇게 또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